예, 사회 교과서 속 한자 용어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홍쌤 저는 김쌤. 입니다. 우리가 아까 어떤 용어들을 봤었죠? 민속도 봤었고, 민족, 민족, 네, 사회, 사회도 봤었죠. 계급, 네. 계급도 보고 관련된 한자 관련 내용도 같이 봤습니다. 아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 관련 네. 제가 놓친 말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사회 본다라고 할 때 사회 네. 이제 같은 말이냐? 근데 다른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다른 사자고 그래서 사회와 현대 사회 할 때 사회와 이제 사회자로서의 사회는 다른 말이다. 근데 네. 대신 회는 같은 한자고요. 그러면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이제 의회. 의회라는 네. 국가의 의회를 뭐라고 하죠? 국회. 그렇죠. 바로 그 의회인데요. 그래서 의회하면 이런 사진들이 좀 떠오르는데 영국 의회 풍경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보면 우리 국회의사당이랑은 조금 다르죠. 좀 느낌이 다르네요. 우리 국회의사당은 앞에 어떤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여야 의원들이 약간 섞여 있는, 물론 이제 약간 구분은 되어 있지만, 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초기 의회하면 영국에서 이제 거의 의회제가 시작됐는데 여기는 이 왼쪽이 이제 여당이라고 하면 오른쪽이 야당. 이렇게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특한 점은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빨간 선이 있습니다. 네, 약간 보이네요. 이 빨간 선이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약간 휴전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를 그래서 보면 막 말싸움 같은 것도 막 하겠죠. 여당, 야당이. 하지만 이 선은 넘어가지 못한다. 근데 왜 그러면 이 선을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있죠. 지금 그래서 국회에서 뭐 몸싸움하고 이런 게 거의 없어졌죠. 예전에는 감금까지 시켰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심각한 막 이렇게 폭력 사태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선진화법 이전에는 이렇게 막 이분이 막 되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국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이 있기 전에는 아마 이런 육탄 공격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선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근데 하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선을 이렇게 그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의회에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초등학생 때 그 짝꿍 두명 앉아가지고 선 그어놓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이 있어야 이제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영국 의회를 그래서 팔리아먼트라고 해요. 팔라먼트. 그렇네요. 발음이 좋으시네요. 팔라먼트. 근데 이제 말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원래가 프랑스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래서 파헐레. 오, 프랑스어 발음 좋으신데요? 고등학교 때 그 프랑스어가 이제 제 외국어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왜 파롤과 랑그 이런 언어학에서 들어보셨나요? 보면 그 랑그는 어떤 구조적인 언어 체계를 말하고 파홀은 이제 파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구어에서 이렇게 소리내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파롤과 이제 파헐레가 이제 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헐레는 이제 말한다는 뜻이에요. 말한다. 말한다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의회라고 하는 게 왼쪽 오른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arliament가 됐다. 그래서 여기 parle에서 이 앞부분이 프랑스어의 parler다, 말하다다. 네. 말이 되죠. 그럼 영어랑 불어랑도 좀 통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세 침입이 많았죠. 그래서 보면 라틴어도 들어가고 어떤 시기에는 그 다음에 프랑스어도 들어가고 그 부침이 많은 나라였는데 그만큼 어휘가 역으로 많이 풍부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영국의 이 팔라먼트라는 이 단어가 이제 일본에 전해지게 돼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네덜란드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동북아 3국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이른 시기에 서구 문물이나 책 같은 거를 이제 입수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나가사키라고 있죠, 일본에. 네. 네, 거기에는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고 해요.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그 막부에서 그걸 허용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서구가 더 발달된 것이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런 정보를 입수할 필요가 있어요. 과학기술 정보 같은 경우 법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도입할 필요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 문을 열어둔 거죠. 문호를 개방해놓은. 그래서 만약에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미리 이제 문호를 개방했으면 조금 또 세계사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요 막부 말기에 정부를 회의하는 장소로서 팔라먼트를 이제 설명한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한문 문장에서 회의라는 말이 이제 서로 모여서 상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가 팔라먼트의 번역어로 채택이 되었다. 그러니까 회의를 거꾸로 하면 의회가 되고 의회를 네. 거꾸로 하면 회의가 되고. 예, 그래서 회의를 너무 이제 길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싸우면 안 되고 예,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의회 하면 또 의회 민주주의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여기 보시면 사진 보시면 여기 지도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민주주의 지수래요. 그래서 파란 색깔일수록 민주주의가 강하고 네. 예, 빨갈수록 이제 덜 민주주의화가 됐다. 여기 보면 아시아 쪽은 러시아랑 중국이 있어서 그런지 좀 빨간 게 더 많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 그거에 비해서 요 아메리카 쪽이나 호주 이쪽은 파랗고 네. 아시아에서도 이제 우리나라랑 그렇죠. 일본 좀 파랗고 인도도 좀 파랗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이렇게 민주주의 지수가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어인 이제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예. 민주주의란 말도 데모크라시를 번역한 말인데 이제 데모크라시는 그리스어 데모스. 요거는 이제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렇죠. 그리스어죠. 오, 예. 상당히 좀 신기한데요? 그렇죠. 약간 울챙이 같다고 해야 되나? 꼬불꼬불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리스 문자가 되게 귀엽다고 생각이 돼요. 알파벳보다 더 조금 부드럽죠. 요 M은 지금 M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미유라고 하는데 데모스. 네. 데모스가 바로 이제 민중이고요. 네. 그 다음에 크라티아. K는 비슷하죠. 네네. 그리고 요게 R에 해당합니다. 네. 여기 A도 비슷하죠. 네. 티아도 거의 비슷하죠. 네. TIA. 그래서 크라티아. 요게 지배하다. 그래서 지배하는데도 여러 형태가 있겠죠. 네. 뭐 군주가 한 명이 지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세 명이 공화정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경우는 대중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스크라티아, 민중이 한다 라는 뜻입니다.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그래서 보면 그 사회주의 사상가들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국가가 나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이제 공산권에서는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이제 시민혁명, 아까 봤던 프랑스 혁명 네. 같은 시민혁명이 뭔가 혁명을 일으키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뭐냐면 경제적인 평등이에요. 공산이네요. 그렇죠. 함께 이제 생산을 하든지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그 물물을 나누는 그거랑 좀 비슷한데요?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런 평등화된 민주주의가 이제 인민민주주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자유민주주의는 또 자유민주주의 쪽에서 주장을 하는 근데 거죠. 약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다 같이 좀 못 사는 개념 아닐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실험이 있었어요. 네.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학점을 평균치로 주겠다라는 실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대학의 어떤 학과의 수업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잘하는 사람은 A나 F를 받고, 이제 네. 못하면 이제 뭐 D나 F를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 잘하면 다 A를 받을 수 있고, 다 못하면 D나 F를 받는다. 근데 그 결과 다 제 기억에는 C나 D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평균치가 된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잘 해봤자 어떻게 보면 평균이니까 그렇게 잘할 의욕이 별로 없어지는 거고. 동기부여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산권이 상대적으로 자유민주 쪽보다는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게 더디게 되는 이유가 약간 그 수업에서 어떻게 보면 딱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예. 왜냐하면 인간이 뭔가 차별화된 자기의 어떤 자기를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회주의라던가 이런 데서는 평균적인 시각, 평등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아무래도 드러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다. 자기 것을 좀 소유하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그렇죠. 인간에게는 각자가 그렇죠. 이제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하면서 이제 정당이 있죠. 물론 이제 뭐 공산주의 쪽에서도 정당이 있는데, 요 정당 같은 경우에 정당의 정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 그림이 무언 것 같아요? 그림이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사람들이 있고, 네. 여기 손이 있고, 네. 여기 엄청 몽둥이가 큰 게 있죠. 네. 여기는 이제 정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 정자가 오른쪽 부분이 요 막대기를 든 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탐관오리가 있겠죠. 네, 탐관오리가 있어서 약간 프랑스 혁명 같은 거예요. 탐관오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이 상태를 바로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바로잡을 정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가 있는데 더 나은 상태로 바로잡기 위한 것이 바로 정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모인 이 사람들이 있죠. 네. 이 사람들이 정당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건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외국이든 좀 그게 의미대로 가지 않는 게 조금. 예, 그래도 이제 뭐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상태로 가긴 가는 거죠. 여당과 야당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해결인가요? 정반 합의라고 하는 게 그것이죠. 만약에 한쪽 당밖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발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독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아까 자유, 이제 공산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념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자민당이 네. 어떻게 보면 보수 쪽이잖아요. 예, 네. 보수 쪽인데 의외로 그런 진보적인 그런 그 정책들을 그렇죠. 하나요? 정책들이 꽤 많다고 해요. 음. 예.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진보 쪽에서도 알고 보면 이제 보수적인 정책들을 또 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서로가 부딪히고 하면서 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가려고. 예, 예, 네, 예,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은 원래 말이 이제 파티. 예, 무슨 파티? 지금도 미국에 뭐 공화당 할 때 뭐 민주당 이렇게 하죠. 뭐 데모크래틱 파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당은 이제 원래 한문 혹은 중국어에서 나온 말이래요. 그것도 번역어죠. 당은 높은 곳 혹은 어떤 곳에 보이는 단체를 의미하는데 조선시대 때는 이제 붕당이란 말이 많이 쓰였죠. 그래서 뭐 노론, 소론, 그쵸? 남인, 북인,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는 향당이라는 또 당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정당은 정치를 하기 위해 조직한 어떤 무리를 말하고요. 그래서 공통의 정치 이념이나 정책을 내걸고 그 목표 실현을 위해 모인 집단 혹은 단체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표자를 의회에 보내는 아까 팔러먼트라고 했죠. 네.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당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이 바른 부분인데 이것만 있으면 상인데 네. 이 밑에 이제 거물 흑자가 들어가면서 발음이 상에서 당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란 말이 있죠. 예, 자치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자치. 스스로 통치하는 것.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통치한다 혹은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라고 하면 그 전에는 그럼 뭐였다는 것일까요? 지방자치 이전에는. 국가가 전체를 다 통치하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도지사 같은 경우 네. 지금은 선거로 도지사를 뽑고 있죠. 네네. 근데 옛날 뭐 7, 80년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뽑았어요. 행정부에서. 예, 그래서 그 행정부에서 뽑은 사람을 이제 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에 이제 내려보내는 그런 건데 90년대 이후에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서 그렇게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지역민들이 선거를 뽑게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거의 지방자치가 다져졌다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예, 그 어떤 것이 더 장단점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먼저 얘기한 과거 같은 경우는 장점,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뽑은 사람을 내렸을 때는 훨씬 어떤 정책을 펴는 게 일사불란해지는 거죠. 네. 군대처럼. 그렇네요. 중앙에서 하는 얘기들이 지역에 빨리빨리 전달이 되는데 대신에 거꾸로 생각했을 때 단점은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반영되기 어려운 거예요. 네. 예. 그거에 비해서 지방자치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안을 자치, 스스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강점이 있죠. 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어떤 중앙과의 연계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네요. 예, 그런 단점이 있는데 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문화주의화 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지방자치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자치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오토노미. 이게 보면 오토가 뭐죠? 자동? 그렇죠. 네. 자동차가 오토모빌. 그렇죠. 할 때 요 자. 이제 스스로 자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셀프 거버먼트. 그야말로 자기 통치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앞이 것은 자율 의미하고 뒤에 것은 자기 통치를 의미한다. 이 단어에서는 뒷부분을 한번 보려고 해요. 네.
여기 보면 이 오른쪽 부분이 있죠. 네. 오른쪽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발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 계열로 나뉘고 하나는 타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읽으면 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계열과 태 계열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얘네들도 이제 형제들이죠. 네. 친구들, 네, 친구 한자들인데 여기 보면 발음이 이 계열이 있고 태 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자취할 때 요 치 여기 물숫자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얘는 이 계열인 거예요. 네. 치 그거에 비해서 요걸 볼게요. 이거 볼까요? 태? 그렇죠. 여기 um이라고 그러죠. 네. 볼까요? 자궁이죠. 자궁. 예, 그쵸? 자궁. 그래서 여기 탯줄 할 때 이 태자예요. 발음이 태. 태의 줄이니까 탯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 이 계열이 다르다. 그래서 순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통치할 때의 치는 여기 영어로 뭐가 되어 있죠? 예? govern. 그렇죠. 다스린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다스릴 치자. 다스릴 치는 뭔가 물을 다스리는 거구나. 근데 보면 옛날에 홍수 옛날에도 많이 나고 했겠죠. 네. 지금보다 더 심했겠죠. 그쵸.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해서 물 숫자가 왼쪽에 들어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요거부터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여자 여자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begin. 그렇죠. 시작하다. beginning. 그렇다는 얘기는 남녀 중에 여자가 먼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생물학에서 보면 여성 유전자가 더 먼저다라는 얘기가 제가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데 발음이 뭐가 되죠? 시작이니까 예, 이 계열인 거죠. 그렇네요. 예, 이 계열. 근데 요 두 개는 이 계열인데 나머지는 태 계열이에요.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요 탯줄 할 때 여기는 고기 육자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궁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고기 육탈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레그넌트 임신한. 그렇죠. 임신한다. 네. 예. 그래서 탯줄 할 때 요 태.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원형이 되는 태자에 위에 풀초자가 들어갔어요. 네. 그럼 뭐와 관련된 것일까요? 풀과 관련된. 그죠. 발음은 태인데 풀과 관련된 거. 네네. 그래서 예, 모스 사전 찾아보시면 이끼라는 뜻이에요. 그쵸. 이끼. 네. 예. 근데 우리 몸에도 이끼가 있어요. 혀에. 그죠. 여기 보면 뭘까요? 백태. 그렇죠. 혓바닥에 네, 하얗게. 그렇죠. 그거를 이끼라고 이끼 태자를 써요. 재밌죠. 그렇네요. 그리고 보면 약간 백태도 이끼 같긴 해요. 혓바닥에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단어도 잘 만들었구나. 예. 그 다음 마지막 태는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요. 네. 마음심이 들어가는데 발음이 태예요. 네. 그래서 권태. 태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lazy라는 게 있죠. 네. 게으르다. indolent, insolent도 잘 모르겠는데 lazy랑 비슷하겠구나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뭔가 권태라던가 아까 말씀하신 태만 그런 의미일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물숫자가 들어가면 치. 그렇죠. 통치, 다스릴치. 그 다음에 여자가 들어가면 시자. 여자가 더 먼저였으니까 예, 시작. 그 다음에 고기는 몸과 관련되는 거예요. 태. 예, 탯줄. 그렇죠? 잉태라는 말도 맞아요. 예, 요 네, 태자를 씁니다. 태아라는. 네, 맞습니다. 태아할 때도. 예, 그렇죠. 고기 육자가 들어간 이유를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혓바닥에 백태가 낀다. 그렇죠. 풀초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마음, 게으른 마음, 권태. 그래서 우리가 5개 단어를 알게 된 겁니다. 이러죠. 신기하네요. 신기한 부분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형성자라고 하는 건데 한자에서 우리가 익힐 때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익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제 학생분들 외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드디어 경제 관련 용어입니다. 경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시장 경제 예. 뭐 이런 것도. 예. 근데 경제는 재밌는 게 요 이코노미라고 들어봤죠. 네. 경제학. 대학교 들어가면 경제학과도 있고 수업도 있죠. 근데 요 이코노미와 우리가 쓰는 경제라고 하는 말이 느낌이 좀 달라요. 뭐냐면 요 이코노미는 조금 작은 느낌이고 경제는 거대한 느낌.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는 그리스어, 이것도 귀여운 그리스 알파벳이죠. 오이코노미아. 예, 이제 읽을 수 있겠어요? 오이코까지는 알겠죠. 네. 요게 n에 해당하는 거예요. no. 네. 그리고 요게 m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근데 뭐냐면 오이코스는 이 앞부분은 가정. 그 다음에 노모스. 노미아는 이제 노모스에 왔는데 이제 법. 그리고 어떤 법칙이나 준칙 이런 거에서 오이코노미아를 직역하면 가정을 다스리는 방법이 돼요. 그리고 쉬운 말로 하면 제가 봤을 땐 집안 살림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죠. 그러네요. 집안 살림인데 그거에 비해서 경세 재미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한다. 엄청 거대하죠. 그래서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 그래서 집안 살림을 뜻하는 이코노미보다 훨씬 크고 좀 거대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코노미를 경제로 번역을 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정 살림에서 또 점점 커지는 것이죠. 사회로 가고 국가로 가는 거니까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경자와 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경자를 보시면 요 경자의 왼쪽에 실사자가 들어있죠. 그럼 실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쪽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 보면 뭐인 것 같아요? 물레실? 그쵸. 배틀 같죠. 배틀, 네. 예. 근데 배틀이 보면 이렇게 실이 이렇게 세로로 있죠. 네. 요게 이제 주어진 것이고 요 배틀이 어떻게 되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래서 요 세로 실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가로실을 넣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옷감이 짜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 가로실을 넣기 전에 세로 실이 바로 요 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핵심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자 뭔가 다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 오른쪽 부분이 바로 요 가운데 이게 실이에요, 실. 실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틀이 바로 이 경자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자는 여기 보면 물이 이렇게 흘러요. 예, 그렇죠. 물이 이렇게 흐르죠. 네네. 흐르는데 요 오른쪽에 요 바른 부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물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위험을 피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겠죠. 네. 마치 그 성경에서 출애굽기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바다 물이 확 열리잖아요. 그쵸. 홍해가. 예, 그렇죠. 홍해가 열리는 것처럼. 네. 근데 홍해가 열려서 그 강을 건너게 되죠. 그러면 네. 이스라엘 민족이 구제를 받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넌다. 그래서 건너게 돕는다는 것이 구제한다일까? 그래서 재미는 아까 본 것처럼 백성을 구제한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홍해를 건너면서 구제를 받은 것이죠. 그렇게 또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이해되시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하면 또 이제 시장이죠, 시장.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의 원어가 이제 마켓.
마켓은 우리가 상당히 친숙하죠. 맞아요. 예, 네. 요새는 마트라고도 많이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요 마켓이 어원이 메르카투스라는 라틴어, 그 메르카레, 이제 우리가 상업할 때 요 상자, 그리고 투스가 이제 과거 분사어미래요. 예, 그래서 물건 등을 팔고 사는 곳, 이것을 시장이라고 하고 오늘날 말하는 마켓의 의미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메르카투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는 제가 요 오른쪽 부분, 요 네. 장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있죠. 네. 예, 근데 요거는 위에 거는 왼쪽에 뭐가 있죠? 흙통가요? 그렇죠. 그럼 뭔가 흙과 관련됐다라는 네네. 거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번째 거는 그러니까 고기육인가요? 그렇죠. 고기육, 그렇죠. 달 월자처럼 생겼는데 이제 고기 육자죠. 여기서는. 근데 보면 그렇다면 이 위에 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장소. 그렇죠. 땅과 관련이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운동장이 보통 땅으로 되어 있죠. 네, 흙이 깔려 있고. 그렇죠. 지금은 운동장이 이제 그 세월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잔디로 된 운동장도 많이 있지만, 예, 옛날에 저희 다녔을 때는 다 흙이었죠. 그래서 흙토가 들어가고, 장터 할 때도 이 장이죠. 그거에 비해서 고기육이 들어갔을 때 아까 태가 뭐였죠? 태야, 잉태, 탯줄 할 때, 네. 뭐 자궁이 네. 태였죠. 네. 그렇다면 이것도 뭔가 우리의 신체 뱃속 안에 있는 기관과 관련됐다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intestine. 어려운 단어인데 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위장. 우리 위장병 있죠. 위염도 있고. 그렇죠. 네. 장염 아시죠? 장염. 네. 장염은 뭘까요? 장염? 장이 염증이 생겼나? 맞습니다. 예, 장에 염증이 생기면 막 설사가 나고 막 그러기도 하죠. 그 다음에 탈장이란 말도 우리 쓰죠. 네네. 뭘까요? 장이 빠져나가. 그렇죠. 뭔가 삐져나오고, 네. 뭐 터진다던가, 네. 그런 걸 이제 탈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고기 육자를 쓴다. 근데 보면 한글로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겠죠. 맞아요. 예, 물론 문맥은 있겠지만. 근데 한자를 알아야지 보다 또렷하게 알 수가 있다. 이것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입니다. 계약 같은 경우, 아까 또 성경 얘기했었지만, 이제 홍해를 가를 때, 누가 이제 거기 지도자였죠? 모세요. 그렇죠. 모세가 이제 지도자였는데, 그 다음에 그 어느 산에 올라가지 않나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올라가서 뭐를 받지 않나요? 10계명 그렇죠. 받았죠. 그 계명할 때 어떻게 보면 신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뭐 하나님과 사람과의 모세와의 계약이니까. 근데 재밌는 게 이 계약이 두 가지가 다르대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받은 계약 같은 경우는 신과 사람 사이의 계약은 covenant. 언약이라는 예, 뜻이네요. 예, 그렇죠. covenant라고 하고, 사람과 사람의 계약은 contract. 전세 계약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위에 거는 조금 더 성스러운 계약이고, 상대적으로, 아래 거는 세속적인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구분을 하고 있었구나.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계약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거를 얘기를 하죠. contract. 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보면, 여기 제가 그림을 가져왔죠. 네. The social, 뭐라고 되어 있죠? contract. 예. 사회계약. 그렇죠. 누가 쓴 걸까요? 이게 루소인가요? 그렇죠. 자크 루소. 예,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바로 이 두 번째는 컨트랙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한번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속이나 약정. 우리도 약정 어떨 때 핸드폰 약정. 그렇죠. 그래서 2년, 3년. 예, 핸드폰 값이 막 1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일시불로 사기는 어렵죠. 그래서 뭔가
약정을 걸고 사는데 그게 약속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네. 2년 동안 계속 쓰겠다. 네. 아니면 케이블 같은 경우도 약정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2년, 3년 동안 이제 거기 매여서 이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인권론이랑 이제 자유민권운동이 전개되는 것에 호응해서 메이지 시대 때 컨트랙트를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다. 이 계자 같은 경우는 요 사진에 그림이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어떤 모양일까요? 칼이 있고 이게 나무 판때기가 있는데 네. 이렇게 새겨져 있네. 예, 새겨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약간 쉽게 말하면 옛날에 계약서 같은 거예요. 옛날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나 이런 거에다가 예를 들면 뭔가 3개 뭐가 좋을까요? 우유 3개를 꿔갔다 라고 할 때 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매질 계자. 근데 그 옆에 있는 거는 요거는 칼이죠. 네. 근데 좀 무시무시한 것 예, 같은데요. 그렇죠. 칼로 여기다가 새겼다. 그래서 요 원래 매질 계자의 모양이 요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새겨진 거고 오른쪽이 칼이다. 네. 근데 지금 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 있을까요? 클 대자가요? 네, 클 대자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원래는 클 대자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는 한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겠죠? 네. 네, 계약. 그 다음에 이제 약. 이것도 이제 친구들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얘는 발음이 작이에요. 작.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볼까요? pour out wine. 어떤 뜻일까요? 그 와인을 따른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와인은 이제 술이겠죠. 네. 예, 술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술을 따를 작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왼쪽 부분이 술병이에요. 아. 예, 예, 술병이고 이 오른쪽 부분이 이제 술 주걱, 이제 주걱에 이렇게 따르는. 그래서 그 이태백이라고 알죠. 이태백. 네. 예, 유명한 시인이죠. 당나라 때. 그분 시 중에 월하독작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 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뭐 달날에 혼자 뭐 술을 따로 그렇습니다. 마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네. 혼자서 pour out 와인을 하는 거예요. 아마 포도주는 아니고. 그렇죠. 그 당시에 중국이면 고량주인가요? 중국에 이제 좋은 술들이 많으니까 네. 이태백이라는 시인이 술을 상당히 좋아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강에 빠져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취한 그 상태로. 예. 그래서 독작이 자작 같은? 예, 그렇죠. 예, 자작이라고. 지금 우리가 자작이라고 하죠. 예, 그것도 좋은 혼술. 예, 그런 맞습니다. 예, 순 우리말로 하면 혼술이고요. 예, 자작이 이제 스스로 따른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발음이 얘는 그 작 이런 계열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 두 번째를 보면 요거는 근데 달 아래 혼자 술을 마시는 게 어떤 느낌이다? 낭만적인. 예, 처량한가?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낭만적이다. 그래서 발음이 얘는 아까 작이었잖아요. 네. 얘는 적. 약간 비슷하죠. 작적. 그렇네요. 왜냐하면 이 오른쪽 부분이 같기 때문입니다. 낭만적이라고 할 때 이 적은 우리 적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쓰죠. 네네. 무슨 적 하죠? 적극적. 소극적. 그렇죠. 네. 예, 엄청 많이 쓰는 네. 전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적은 뭐 약간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워낙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아야 할 요거는 약. 예. 근데 이 약은 왼쪽에 뭐가 있죠? 실사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실과 관련된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영어로 to bind. 묶는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네. 묶을 때 주로 실로 묶는 거죠. 그러면 요 한자 자체가 두 개로 이루어져서 좀 어렵긴 한데
발음이 이게 작이나 적인데 왼쪽에 실이 있어서 묶는다. 근데 여기서는 발음이 작이 아니라 약인 거예요. 그래서 독작, 자작, 그리고 적극적, 소극적, 약속. 이 네. 오른쪽 부분은 비슷하죠. 네. 악, 억, 약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동일 계열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반도체 계약학과. 이게 뭘까요? 요즘은 예.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어디 취업할 것인지 정해서 몇 년 뒤에 취업한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학생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취업은 완전 보장이죠, 이런 경우에. 그러네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입학할 때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중간에 예. 바뀔 수도 있기 예, 때문에. 예. 그러면서 봤을 때는 어떤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게 큰데, 이런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취업 보장이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뭔가 그런 자유가 제한된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단점이 있지 않는가. 네. 네, 그런 생각이. 왜냐하면 반도체 학과에 갔다가 여기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요즘은 그 예. 복수 전공이라든지 뭐 융합 쪽으로 또 많이 가긴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약학과가 한마디로 다 좋은 건 아니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네. 예. 예. 경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치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희소가치 이런 네. 말처럼 예를 들면 책 같은 게 저는 이제 알라딘 같은 헌책 같은 걸 사긴 하는데 시중에 뭐 흔한 책들은 헌책도 상당히 싸요. 네. 근데 절판된 책들 있죠. 네. 절판된 책들 가운데는 막 예를 들면 원래 10,000원짜리 책인데 막 10만 원 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희소 가치 때문에 가격이 확 점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그럴 때는 이제 참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럴 네. 때는 아내한테 물어보는 게 예, 필요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친구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책들이 나왔을 때는 좀 더 싼 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대안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저는 이 가치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 말 요새 많이 쓰고 있죠. 가치의 가치. 그쵸. 약간 언어 유희나 말장난 가치도 볼 수 있는데 또 우리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가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상당히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가치는 원래 이제 이 value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이 value는 말레레라고 하는 데서 왔고 힘을 의미한대요. 힘. 네.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게 서양권에서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북아시아에서는 가치라는 단어는 옛날에는 없었지만 대신에 그거에 상당한 말이 있었어요. 네. 가짜. 그리고 이것도 가짜, 갑치자, 고들 직자도 같이 썼대요. 그래서 대가나 임금. 근데 요거는 한 단어니까 조금 약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와 치를 합쳐서 가치라고 하는 value에 대응을 시켰다. 네. 예. 그다음에 경제에서 이제 소유와 점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보면 혹시 들어보셨나요? 소유와 점유?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을까요? 소유와 점유?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유는 말 그대로 그걸 가진다. 근데 점유는 그 소유하고는 다른 어떤 일시적이거나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인데요. 보다 뭔가 그 권리로서는 소유가 조금 네. 더 강한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설명도 있지만 그냥 예를 들면 요새 전세 월세 이런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전세 이런 걸로
그 집에 살 수가 있겠죠. 네. 살 때는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집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새로 들어간 사람한테는 점유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는 상태. 이해되시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집에 들어가는 경우는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점유의 범위가 소유보다 더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빌리는 것까지도 점유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점유하면 독도의 그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우리의 섬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일본 쪽에서는 그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예, 팽팽히.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소유권에 준하는 그런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리주의. 제가 이 그림을 딱 가져왔는데 뭘까요? 누굴까요? 삼국지에? 삼국지에 누굴까요? 관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봐, 이 칼이 청룡 언월도. 삼국지를 좀 더 많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관우인데, 그럼 이 당시 삼국지의 이 장수들은 뭐가 가장 중요했을까요? 무장들이. 공을 세우는 거예요. 공. 그렇네요. 예, 전쟁에서 이기고, 이기는, 예. 그 공이 바로 이 공리주의 할 때의 공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같은. 그렇죠. 뭐 공을 쌓는다. 말씀하신 공적 이럴 때. 근데 이 공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만들어진 말인데 최대 다수의 하면 뭐가 나오죠? 최대 행복이겠죠.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누가 한 말이죠? 사회 시간에 자 여기 있죠. 벤담. 예.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방향의 선택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공리주의인데 유틸리테리언. 어떻게 보면 다수의 선이네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벤담이 주장한 것이죠. 근데 그거를 메이지 시대 초기에 일본의 유틸리티어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전례가 도입이 되었고, 그래서 이 유틸리티어니즘은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초반에는 이제 리학, 여기 이로울 리자죠. 네. 리자부터 보면 여기에 벼가 있고요. 칼이 있어요. 칼로 벼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학이니까. 이롭겠죠. 그래서 이로울 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학, 이로움에 대한 학문. 그 다음에 실리학으로도 번역이 됐대요. 실리학. 실리, 우리가 실리라는 말 많이 쓰죠. 네. 그럼 실학하고도 연관이 되나요? 그렇죠. 실질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예, 이것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공리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예, 그리고 이게 나중에 공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또는 실리주의라고도 썼대요. 1912년 같은데. 네, 그래서 공리주의와 실리주의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틸리티란 말은 유용성을 의미하지만 벤담은 특히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행복을 지칭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철학적으로 봤을 때 크게 철학이 어떻게 나눠지죠?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그렇죠. 근데 유럽 전체는 합리주의고 영국 같은 경우는 경험주의가 강하죠. 근데 이 공리주의는 그 두 개 중에서 어디에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경험주의. 그렇죠. 네. 예, 그쪽 계열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철학에 대해서도 상당히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공리는 개인의 공명, 관우가 공명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공명과 이익에서 한 글자씩 따서 공리. 네. 예.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리자를 다시 보면 별을 칼로 베는 모양. 이 리자고 이익이고 그다음에 공은 요 왼쪽 부분이 발음. 그래서 여기 공이죠, 발음이. 네. 오른쪽은 공을 세우려면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힘력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이게 마지막 단어가 되겠네요. 우리가 일전에 민주주의를 봤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크게 이제 민주주의 쪽과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 이렇게 나뉘고 예전에 그렇죠. 80년대에만 해도 뭐 냉전이라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랬던 네, 시기도 네. 있었죠.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이제 한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으로 생산하고 관리함. 그래서 그 반대가 뭘까요? 예, 개인이 사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게 반대가 되겠죠. 네. 근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쪽이라면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함께 생산하는 것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원어는 커뮤니즘. 아까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커뮤. 네. 이게 사회라는 뜻도 들어있죠. 꼬뮌이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에서는 어떤 노동하는 집단들을 꼬뮌이라고 해요. 무슨 꼬뮌? 그래서 근데 라틴어 코뮤니스에서 유래했고 공동 혹은 공유, 공동 소유를 의미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쪽에서는 뭐 공동 집단 농장 이런 거 있죠. 같이 노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이 지도인데 이게 이제 아시아권을 해서 빨간 쪽이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고 파란 게 이제 자유 진영. 네.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한자로 이제 공자와 산자를 보도록 할게요. 공자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좀 약간 난해한데, 네. 이 손이 왼쪽 오른쪽이 있죠. 네.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이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손으로 약간 받친다라는 그런 의미. 예, 그리고 이게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이죠. 네. 그래서 함께라는 의미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자의 원래 모양은 이 오른쪽 부분입니다. 손이 있죠. 그리고 여기 네모난 어떤 물건. 예, 예.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글자에는 손이 보이지 않죠. 맞아요. 예, 그래서 한자가 어려워졌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산자 같은 경우는 이 소리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안에 생자. 네. 그러니까 뭔가 생산과 관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일본에서 어떤 광고 부분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산지 직송?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산지는 뭘까요? 그게 만들어진 그렇죠. 지역. 생산한 지역이 되겠죠. 네. 직송은 뭘까요? 직접 보낸다? 그렇죠. 네. 직접 배송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산지 직송 이런 단어로 쓰이는데 요게 산. 그래서 요건 생산하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공동 생산. 네. 그게 바로 공산이다. 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사회에 관한 우리가 단어들을 살펴봤는데 어떠셨을까요? 김쌤? 예. 네, 오늘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어떤 한자 단어는 아까 그 민자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끔찍한 거겠는데 그렇죠. 그게 기억에 확 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한자를 볼 때 이제 원래의 모양, 아까 이 공자도 같지만 원래의 모양을 보는 것, 그리고 조금 복잡한 한자 같은 경우는 그 같은 계열의 네. 한자들을 같이 보는, 묶어서 보는, 그렇게 보면 한자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원래 예. 그 그림을 보니까 훨씬 좀 이해가 잘 되고 또 영어랑 같이 봤을 때 이게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 수업 같은 경우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니까 이제 한번 보시고 또 계속해서 보다 보시면
더 이제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사회교과 관련된 한자 용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